발명 꿈나무들이 한자리에 모인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개발한 우수 발명품들이 전시됐고 창의력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올해 우수기술연구센터 사업에 35개 기업이 새롭게 참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ATC 기업을 선정하고 지정서 수여식과 함께 성과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중견기업 발전에 앞장서온 유공자 포상과 함께 중견기업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산업용 계측기 분야에서 한 우물을 판 기업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세계 1위에 도전하는 ATC 기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I 뉴스와이드입니다.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국기를 개양할 때 밖으로 향한 국기꽂이 때문에 위험을 느꼈던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이를 한 초등학생이 발명을 통해 해결했는데요. 청소년들이 공들여 개발한 다양한 발명품과 함께 창의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발명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밖을 향해 고정돼 있는 국기꽂이를 회전식으로 만든 발명품입니다. 잠금 장치를 풀고 커버를 연 후 안쪽으로 잡아당기면 밖으로 손을 뻗지 않아도 안전하게 국기를 걸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한태솔 군의 이 발명품은 대한민국 학생 발명 전시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몸을 난간에 지탱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팔도 이렇게 뻗어가지고 꽂아야 되니까 바람에 휘날려서 태극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콘크리트 턱과 난간 사이로 발이 끼거나 떨어질 수도 있고 너무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생각되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국무총리상은 톱질의 효율성을 높이고 톱날을 보호할 수 있는 쇠톱을 발명한 허예린 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올해는 청소년들의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170여 점의 발명품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손잡이 안에서 쉽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손수레입니다. 학생들이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한 결과가 이렇게 발명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지난 23일부터 나흘 동안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학생들의 우수 발명품 전시 외에도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챔피언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역별 예선을 거친 100개 팀은 창작 공연 등의 과제를 수행하며 숨겨뒀던 창의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또 기업과 연계해 발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은 자라나는 발명 꿈나무들에게 발명에 대한 흥미와 인식을 심어주고 발명 문화 확산을 위한 그런 의도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날만큼은 청소년들에게 발명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발명과 더욱 친해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채널I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우수기술연구센터로 지정된 ATC 기업은 정부에서 10억 원을 출연하면 10배가 넘는 매출을 올리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역량 있는 연구소가 왜 필요한지, 기술 개발은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부의 ATC 사업, 올해는 35개 기업이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기업 부설연구소를 세계적인 연구소로 키워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우수기술연구센터, 즉 ATC 사업.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355개 중소중견기업이 ATC로 지정됐습니다. 올해는 35개 기업이 새롭게 ATC에 진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ATC 사업에 35개 기업을 선정하고 지난 23일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선정된 기업을 분야별로 보면 전기전자가 10개, 정보통신이 7개, 기계 소재 6개 등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글로벌 융합 ATC 사업에 4개 기업이 선정돼 본격적인 글로벌 기술 협력에 나섰습니다. 35개 기업들 가운데서 글로벌 ATC로 새로 진입한 것이 올해 신설 기업들의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아주
다른 해보다도 더 높은 경쟁률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따라서 아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그런 기업들이 진입한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기술력에 있어 검증된 기업들인 만큼 그동안 눈에 띄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사업화 성공률은 80%가 넘고 정부 출연금 10억 원당 사업화로 인한 매출액은 평균 123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전체 세계 인류 상품 중 약 14%인 91개가 ATC 기업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중소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대표적인 연구개발 사업인 ATC에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기술 개발을 통해서 수출 주력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국내에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서 채용함으로써 국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앞으로도 ATC를 통해서 기업의 성장 효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편 이날 오스템 임플란트 등 4개 기업이 자사의 연구개발 성과를 소개하는 ATC 성과 발표회가 함께 열렸습니다. 신규로 지정된 35개를 포함한 ATC 기업들은 최대 5년 동안 해마다 5억 원 정도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받고 ATC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채널I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견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약 0.04%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중견기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이나 수출 비중이 상당하고 역량 또한 뛰어난데요. 이러한 중견기업을 더 많이 육성하자는 의미에서 처음으로 중견기업인의 날이 지정됐습니다. 보도에 강신일 기자입니다. 제1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중견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해 7월 22일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을 기념해 이날을 중견기업인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첫 번째 열린 행사로 우수 유공자 포상과 글로벌 진출 사례 발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우리 중견기업들은 하루빨리 현재 대한민국이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는 청년 실업과 고용 문제, 경제 성장 및 복지 문제, 임금 피크제를 포함한 여러 노동 현안 문제, 각종 규제 완화 문제 등을 슬기롭게 풀고 나서서 우수 유공자 포상에는 김상근 상보 대표이사가 금탑 산업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고 최승옥 기보스틸 대표이사를 비롯한 우수기업인 6명도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중견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인식해 특별법을 시행한 만큼 기업 규모 간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중견기업인들이 독보적인 원천 기술과 차별화된 제품으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 이날 행사에선 글로벌 진출과 관련한 성공 사례가 발표돼 이목을 끌었습니다. 채널I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 산업방송 채널I와 우수기술연구센터 협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함께하는 기획보도입니다. 원자력 발전에서 각종 정밀한 측정을 담당하는 계측기, 이 산업용 계측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주인공이 바로 우리 기업입니다. 무엇보다 30년 넘게 계측기 한 분야에서만 기술력을 키워오며 당당히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업체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원자로 내부에서 핵 분열 상태를 측정하는 계측기입니다. 또 다른 계측기는 원전에 쓰이는 냉각수의 온도와 수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자력 발전에서는 정밀 계측기가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계측기들은 지난 1980년 철강용 계측기로 사업을 시작한 국내 기업이 개발했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던 산업용 계측기를 국산화해 꾸준히 기술력을 키운 결과 원전용 계측기 개발에도 성공한 겁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전용 4대 핵심 계측기를 동시에 생산할 정도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산업용 계측기에 아주 전문화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35년 동안 내내 산업용 계측기만 만들고 연구하고 그 일만 해온 그 회사이기 때문에 거의 뭐 엔지니어들의 집합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용 계측기는 고도의 초정밀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즉 오랜 시간 축적된 기술 노하우와 함께 연구개발 역량이 받쳐줘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계측기 한 분야에만 집중하며 쌓아온 전문성은 이 업체의 중요한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 내 연구소는 완성된 제품에 정체되지 않고 산업의 발전 속도에 맞춰 꾸준한 기술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여기에 고객이 원하는 방향을 이해하고 고객에게 필요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3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수기술연구센터로 지정받으며 ATC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7년 일찌감치 국내 최초의 계측 전문연구소를 설립한 후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온 결실입니다. 아주 전문화된 기술 집약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연구소는 저희의 거의 뭐 심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인력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20%에서 한 30% 정도가 연구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해외 시장에서 1위에 올라 있는 철강용 계측기를 넘어 세계 최고 원전용 계측기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35년간 한결같이 계측기와 함께 해온 우리나라 ATC 기업. 계측기 분야에서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채널I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까지 스마트 공장 900개를 보급할 방침입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추가 경정 예산과 지역 투자 보조급 등의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1,5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 경북과 광주 등 두 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 중인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하반기부터 전국 혁신센터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미래 스마트 공장 선점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공장 발전 전략을 하반기 중으로 수립 발표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물놀이용품 등 여름철 생활용품 17개 제품을 리콜 명령했습니다.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기주입 보트 2개 제품은 물에 젖는 노예 강도가 약해 꺾임 현상을 보였고 공기주입 튜브 1개 제품은 두께가 안전기준보다 얇았습니다. 아동용 수영복 8개 제품도 환경 호르몬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전기 충격 살충기는 감전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국표원은 이들 제품의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즉시 판매를 중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벤처 투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벤처 투자 규모는 9,569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8.4% 증가했고 벤처 투자 업체 수도 2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49.1%에서 56.7%로 증가한 가운데 업종별로는 정보통신과 서비스업 분야의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금의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경우 2000년도 벤처붐 당시의 투자 규모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무인항공기 드론의 안전한 운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최근 드론의 충돌 회피 기술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드론의 충돌 회피 기술과 관련된 특허 출원은 지난 2011년까지 8건에 불과했으나 최근 3년간 2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중 약 70%가량이 국내 연구진들에 의해 출원돼 국내 기술 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실용화 단계에 다가선 기술은 지상 기반 충돌 회피 기술로 드론의 비행 과정에서 안전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내 서비스 기업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400개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는 법 제정이 서비스 산업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기대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 제고가 37%로 가장 많았고 유망 서비스 지원 강화와 체계적인 육성 기반 마련 등이었습니다. 기본법 제정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 의향을 물은 결과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응답은 34%인 반면 축소하겠다는 응답은 3.7%에 불과했습니다. 다음은 뉴스와이드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계 지원하는 2015년도 아이디어 팩토리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강원대를 비롯한 10개 주간대학이 선정됐으며 이 사업을 통해 확보된 기술은 중소기업에 이전되거나 학생 창업 등의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 산업부가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제조업 확산을 위해 관련 업계의 개발 지원을 확대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이 사업은 올해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한 19억 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산성과 경쟁력 등의 향상을 지원합니다. 산업부가 공공기관의 에너지 신산업을 이끌기 위한 공공기관 에너지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는 제로에너지 빌딩 도입과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 전기자동차 교체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품 환불 기간을 임의로 정해 고지하거나 고객 불만이 포함된 게시글을 숨기는 등 부당하게 영업해온 유명 화장품 브랜드 쇼핑몰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 사실이 드러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9곳에 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총 3,2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기업 채용 정보입니다.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직원 채용을 실시합니다. 학력과 경력에는 모두 제한이 없으며 원서 접수는 8월 6일까지입니다. 보도소프트가 각 부문별 신입과 경력 직원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제한이 없으며 8월 7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젠이 하반기 수시 채용을 실시합니다. 신입과 경력직을 모두 모집하며 학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원서 마감은 8월 9일입니다. 현대종합금속에서 품질과 기술 분야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합니다. 대졸 이상의 학력과 경력 3년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원서 접수는 8월 9일까지입니다. 한국정보통신이 일반관리와 IT 부문의 직원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며 경력직은 2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8월 10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성진 하이메크에서 하반기 경력 직원 채용을 실시합니다. 고졸 이상의 학력과 2년 이상 경력을 필요로 합니다. 원서 마감은 8월 14일입니다. 계속해서 주요 행사 정보 알려드립니다. 최신 가전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월드 가전 브랜드 쇼가 8월 7일부터 9일까지 4흘간 개최됩니다. 킨텍스 3홀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2015 기후개천 박람회가 코엑스 D홀에서 열립니다. 박람회 기간은 8월 7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패션 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제6회 코리아 스타일 위크가 8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 동안 개최됩니다. 행사 장소는 코엑스 B홀입니다. 지금까지 채용 정보와 행사 정보였습니다. 독일의 경우 중견 기업 수가 우리나라의 30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히든 챔피언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비결인데요.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이 중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기반이 잘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채널I 뉴스와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